전시나 문화공연도 인구가 많은 서울에 몰리기 마련. 그런데 지방의 작은 미술관이 세계적 거장의 작품을 잇따라 전시하며 돌풍을 일으키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의 팔복 예술공장. 폐공장 부지를 재활용해 문화공간으로 구성했는데 세계적 거장 마르크 샤갈 작품이 여기 걸렸습니다. 아, 정말로 마르크 샤갈의 작품들이 이곳에 도착을 했네요. 포스터를 보니까 실감이 나는데요. 마르크 샤갈의 그 대작들이 이 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샤갈이 표현한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값진 기회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열린 것인데요. 카세트 공장으로 사용됐던 부지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층고가 굉장히 높죠. 이 공장이 가동을 완전히 멈췄을 때 이 공간이 다시 이렇게 세계적 거장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되살아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팔복 예술공장은 샤갈의 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세계적 컬렉터인 한스페터 하셸 슈타이너가 자신의 소장품을 한국의 작은 지방 도시로 보내왔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샤갈의 세계에 빠져볼까요? 샤갈은 이방인이었던 자신을 품어준 파리를 사랑했고 에펠탑을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안테나처럼 활용했는데요. 샤갈 작품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에펠탑. 이 작품도 영락없이 에펠탑이 보이고요. 그래서 제목도 파리의 꿈입니다. 여기도 에펠탑. 샤갈입니다. 아내 벨라에게 바치는 영원한 헌화, 꽃 시리즈도 전시됐습니다. 이게 이제 샤갈의 일명 꽃다발 시리즈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전주까지 왔네요. 네. 사실 꽃다발 시리즈가 작년 2025년 11월 하반기에 유화로 되어 있는 작품이 작품 한 점이 한국 돈으로 약 94억 원 정도에 판매가 되면서 수집가들 사이에 너무 큰 사랑을 받는 시리즈이기도 하거든요. 이유는 이 사람이 꽃다발을 많이 그렸던 이유가 자기 젊은 날에 전쟁 시기 1차 세계대전 너무 힘들 때 신혼의 부인이 꽃을 구해왔을 때 그 청춘의 행복과 추억이 되게 크기도 하고요. 유화뿐 아니라 석판화의 대가였던 샤갈. 판화를 현대미술의 독자적 장르로 격상시킨 그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판화인데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질감과 이 색깔의 대비가 느껴지는데요. 이것이 샤갈의 기술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가 두 개가 동시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유화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판화인데 얼핏 봐서는 한참 봐도 잘 어떤 일반인들은 판화와 유화를 구별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 게 두 작품 모두 구도하고 형상이 아예 똑같거든요. 근데 그 색이 원화의 색을 그대로 판화에 구현할 방법을 연구했고 이걸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계속 석판을 여러 개로 제작해서 겹쳐찍고 겹쳐찍고 겹쳐찍는 과정에서 마치 수채화처럼 그라데이션으로 색이 퍼지고 자연스러운 효과를 만들어냈고 이게 그래픽 아티스트로서의 샤갈의 업적과 같은 결과물이다. 거장의 작품이 로컬에 전시되자 반응은 뜨겁습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곳에 전시를 보러 가게 되면 굉장히 이동거리도 많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데 전주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으니까 주차도 편하고 지역에서 이런 큰 작품이 그리고 또 샤갈의 원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좀 많은 큰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가족들도 물론 와야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작품들을 봤으면 좋겠다. 미술관 측은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유화 한 점 대신 수백 점의 오리지널 파나 세트 유치를 택했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관람객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의 밀도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전시라고 하면 굉장히 좀 유료 전시가 비싼 가격인데 저희는 그 금액의 절반 가격을 사실은 관람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역 미술관 돌풍의 원조는 대구의 간송미술관입니다. 간송 전영필, 일제강점기 조부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풀을 우리 문화유산 지키기에 쏟아부은 인물. 예를 들어 훈민정음 해례보는 당시 기와집 11채 값을, 청자, 상가문학문 매병은 20채 값을 지불하고 수집해 국보로 남겼습니다. 간송이 수집한 수만 점의 수집품은 현재 대한민국 문화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대구 간송미술관은 이를 전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대구 간성미술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간판을 보니까 실감이 나는데요. 신윤복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요. 고 미술의 성지답습니다. 건물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지역 경사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마치 자연 속에서 원래 이 건물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데요. 서울 성북동 본관에 협소한 공간과 노후화 때문에 지난 2024년 10년여의 준비 끝에 분관을 건립한 것인데 서울, 부산 등과 경합 끝에 대구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의 문화보국 정신이 대구라는 지리적 맥락과 만나 조성된 새로운 문화 거점입니다. 마침 방문한 날엔 조선 후기의 두 거장,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김홍도의 그림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또 신윤복의 그림. 가지고 있는 서화의 성격을 보자면 다 골고루 이것저것 다 모으신 게 아니고 정선이나 추사, 또 김홍도, 조선 후기와 말기의 대가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셨습니다. 그 개관 이후부터 가장 인기 있던 작품들은 사실은 신윤복의 해원 전시첩이었죠. 그래서 개관 때 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그 작품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도 개관 이후에도 4점씩 추가로 좀 더 진본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한국의 걸작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흥미로운 전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은요, 고갱 스타일 미인도를 한번 AI가 재현을 해본 거고요. 이건 반대죠. 신윤복이 그린 고갱 스타일 작품. 자, 이번엔 렘브란트풍 미인도입니다. 그리고 신윤복이 그린 렘브란트. 안에 비바람 소리도 들리고요. 지금 고미술과 현대 영상기술의 만남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일까요? 와. 간송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문화재를 해외에 빼앗기지 않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고려 청자들이 주로 전시가 돼 있고 저쪽은 이조백자가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모두 간송의 소장품들입니다. 개관한 첫 해에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고요. 작년까지 합산하면 누적해서 40만 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관람객의 50% 이상이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대구 간송미술관은 미술품 외에도 간송의 서사 자체가 큰 울림을 주는 공간입니다. 간송이 직접 사용했던 유물 수납장, 식물이고요. 또 직접 사용했던 책상, 또 금고까지 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송의 방입니다. 충북 청주의 옛 담배 공장 자리에는 국내 최초 수장형 미술관이 설립됐습니다. 서울 과천 덕수궁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의 첫 지방 분관이기도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과거에 담배 제조 공장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신을 했네요.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건물 1층 현관의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역시 공장 부지를 사용해서 그런지 이쪽도 당시의 어떤 모습들을 좀 그대로 살려놓은 모습이고요. 개방 수장고라고 되어 있네요. 이 공간이 이렇게 변신을 했군요. 일반 미술관이 수장고를 잠근 채 일부 작품만 전시하는 것과 달리 이곳은 작품 보관 상태 그대로를 관객에게 공개합니다. 원래 미술관 수장고 하면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수장고를 개방형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관객들에게는 보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데요. 개방형은 아니더라도 일반 수장고도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나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해놨고요. 특히 또 터치앤워치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촉각과 청각을 활용해서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마련을 했습니다. 기존 수장고의 이제 변형된 형태고요. 기존 수장고가 작품을 이제 보관하는 데 그쳤다면 개방형 수장고는 작품을 보관하면서도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수장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술품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이 미술관의 특징입니다. 정지된 과거와 움직이는 현재를 결합하여 사라져가는 역사적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시도. 여기 보이는 영상들은 사실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관람객들이 이제 미술관을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람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로변이라던가 미술관 뒤편이라든지 이런 곳에 미디어 영상을 이제 공공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작업하게 된 작업물입니다. 지역에 걸출한 미술관이 생겨난 것은 문화의 접근성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까지 안 가고 여기서 좀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주라고 하면 지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기 쉬운 지리적 이점이 좀 있잖아요. 이런 문화시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관리가 되고 관람객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당연히 그 지역에 생동감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미술관들의 이딴 돌풍은 모든 것이 서울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인구 소멸기, 문화 격차 해소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술은 사람을 부리고 그 사람들은 지역의 생기를 불러넣습니다. 문화는 사람을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중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